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 강의 1차, 2차 강의를 들으셨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좀 더 넓은 범위이고 좀 더 카피라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주변을 조금 훑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 외적인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카피라이트는 큰 카피라이트,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카피라이트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주변을 좀 더 이렇게 훑어보고 이쪽 우리 영역 지식이라 그러죠. 도메인 날리지를 좀 더 확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비전공자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더 이렇게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친감을 주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카피라이팅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키 메시지가 전략적 카피라이팅을 위한 사고법입니다. 여러 번 강조 드렸었죠. 카피라이터는 단순한 문안 작성가가 아니다. 개념 추출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라이프 스타일까지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셜 트렌드와 연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티핑 포인트라든지 스윗스팟이 어딘가 이런 것을 자꾸 따져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략적인 카피라이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카피라이팅,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고법을 카피라이터가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전략적 크리에이티브 개념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사고법이니까 Q5, 퀘스천 5입니다. 그런 발상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 참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주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티브 만족도입니다. 만족도니까 가로, 세로가 있어야 되겠죠. 가로는 아이디어 완성도, 세로는 컨셉트의 공감대입니다. 즉, 그 말은 결국 크리에이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컨셉트라는 거하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가 최고점이라면 아이디어의 완성도가 최고점이 5, 콘셉트 공감도가 5 해서 5 곱하기 5 하면 크리에이티브 이상점, 즉 CA에서는 즉 25점이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식을 써봤습니다. E는 이펙트입니다. 광고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광고 효과, 크리에이티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E는 MC 제곱이다. M은 미디어이고 C는 크리에이티브입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뭐냐? 컨셉트하고 아이디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리에이티브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컨셉트만 공감도 최대치, 아이디어 완성도 최대치. 그것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죠? M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흔한 말로 노출이죠. 모바일이라든지, 그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나오든, 알고리즘에 나오든, 많이 모바일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기억도 올라가죠. 상기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리에이티브 효과, 이펙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 곱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크리에이티브는 제곱이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컨셉트와 크리에이티브가 2 차이 나면 4, 2배로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5 곱하기 5가 25가 되려면
1 더하기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는데 5가 된다면 25배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E 이퀄 MC 제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 그러죠. 그의 물리학적인 그런 공식이지 않습니까? 잘 알려져 있는 그 공식을 제가 이것도 차용해 왔습니다. 광고적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E 이퀄 효과는 미디어, 노출에 곱하기 C, 크리에이티브 제곱인데 크리에이티브는 컨셉트와 아이디어의 곱셈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크리에이티브 만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셉과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Q5 발상법입니다. 여기 조금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이런 그 도표, 이론적인 도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 4, 5 강의 정도까지는 몇 번 나옵니다만은 그다음부터는 많은 광고 사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즐겁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광고는 크리에이티브고 칸 간도제도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브가 뭐냐? 크리에이티브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전략과 표현이고 전략은 컨셉트 이야기고 표현은 아이디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크리에이티브는 컨셉트 공감도 아이디어의 싸움이다. 아이디어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전략과 표현인데 전략은 컨셉트고 표현은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크리에이티브. 근데 이 전략과 표현은 컨셉트는 Q5라는데 Q5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Question 5. 최소한도 5가지는 질문해라. 즉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단 그렇게 합시다. 컨셉트 아이디어다. 근데 컨셉트 아이디어는 결국 뭐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된다. 객관적 상관물은 그 광고를 봤을 때 딱 기억에 남는 거. 우리의 기억 요소가 뭐냐? 아까 크리에이티브는 구체화를 말씀드렸죠. 구체화한다는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이니까 누구나 봐도 그것이 뭐다. 펜이다. 만년필이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뭐냐고 하는 것이 하나로 딱 기결해야 된다. 컨셉트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메시지와 비주얼로 합쳐져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이 하나로 귀결돼야 된다. 그것을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구조화해야 된다. 즉 테마가 뭐고 스토리가 뭐냐, 주제가 뭐고 스토리가 뭐냐고 하는 것으로 구조화한다는 것이죠. 객관적 상관물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죠? 객관적 상관물은 단어도 될 수 있고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물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구조화해서 테마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키보드와 키비주얼로 하나의 순인상, 딱 기억에 남는 요소로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구조화, 총체적인 순인상은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상호 충돌, 갈등, 변형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 두뇌 속에서 또 협업자, 카프라이터 협업자들과 함께 서로 논쟁, CD하고 CMP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딱 이 단계를 끊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연결되면서 토론된다. 그래서 그게 크리에이티브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들이 서로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고 현장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하고. 그죠?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그러면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 현장을 현지에 계신 분들은 매일 느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해 듣기도 하고 드라마나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중보다도 좀 더 아주 밀도 있게 논쟁하는 그런 조직이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조직이 바로 광고회사다. 그 광고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찾기 위한 논쟁을 할 때 항상 적어도 Q5,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질문을 해라.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역학 과정, 그죠? 역동적인 과정을 개최해야만이 좋은 크리에이티브,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 더 좋은 카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카피라이터가 주도했으면 좋겠다. 어카운트 플래너가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5개의 질문 Q5라 이야기했죠. 이게 나와 있는 것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카피라이터가 만들어서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시도하라, 도전하고 질문하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컨셉트 도출할 때 브랜드 인상, 목표 개인, 광고 목표, 의사결정 방법, 혜택, 베네핏이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또 따라 추가한다면은 시대 정신이 뭐냐? 지금 소비자의 주 심리가 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10개, 20개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최소한 5개를 질문하라. 그래서 이 아이디어 발상, 크리에이티브 발상법을 Q5라고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컨셉트와 아이디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략과 표현입니다. 1단계 전략, 2단계는 표현입니다. 표현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할 때, 난 아이디어가 없는가 봐. 난 아이디어가 잘 못 되는가 봐. 라고 여러분들이 단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폄하하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서 질문할 것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자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TPO, Time, Place, Occasion. 그죠? 새로운 인물, 고객, 새로운 밸류가 뭐냐, 새로운 주인공은 누구냐, 새로운 시대 흐름, 소셜 트렌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죠. 이 외에 다른 건 많이 낼 수가 있죠. 요즘 선호하는 컬러가 뭐냐, 중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유행하는 중년 의상 디자인은 뭐냐, 그죠? 왜 최근에 레깅스가 유행이느냐, 그죠?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의 Q5, 최소한 5가지 아이디어를 출연해서 질문을 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거기서 좋은 인포메이션이 나온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광고 사례를 볼까요? 셀트리온 기업 광고 보면 사입조 광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기. 그렇죠? 이런 키워드를 자막으로 노출시켜줍니다. 셀트리온 기업 광고 3.5 CM의 카피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기. 신념이 있다면 꿋꿋이 달리기.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음 당신을 믿고 셀트리온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그죠? 셀트리온이 기업 광고를 얘기하는데 크된 지구가 나오고 글로벌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에피소드, 생활 속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 생활 속의 현장, 라이프 현장 속에서 메시지를 따라준다는 이야기죠. 이 비주얼 현장은 꼭 이 계단만 필요합니까? 이 남산 계단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63 빌딩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비주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카피라이트가 셀트리온 기업 광고 세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어떤 메시지로 풀어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카피라이트의 힘입니다. 그죠?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아주 쉽고 강하게 들어옵니다. 미래편입니다. 장동건이 나오죠.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다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셀트리온은 기존의 메이저 제약회사와 다릅니다. 그죠? 그 새로운 제약회사에서 제네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 도전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 기존에 있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간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연다. 시대가 바뀝니다.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이 핵심 키워드 되겠죠. 셀트리온. 이 모델이 장동건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나와도 좋습니다. 그죠? 다면 유명인도 좋고, 셀럽이 나와도 좋고, 일반 분이 좋고, 아주 젊은 사람이 나와도 좋고, 대학생이 나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제약회사에서 바이오 제약회사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게 새로운 기업, 신생기업이 셀트리온이다.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카피의 힘입니다. 바로 전략적인 카피라이팅 사고해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편도 있습니다. 장동건이가 들판을 막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산악지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험준한 아주 비포장인 도로, 산줄기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만 달리면 좋습니까? 지리산 달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산이 좋습니까? 어느 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막을 달리면 되지 않습니까? 장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셀트리온 기업 광고 카피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아까 세상 사람과 시대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다 반대로 달린다는 것이죠.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그죠? 똑같은 키워드 셀트리온이 합니다라고 하는 걸 두고 그 다음에 세상과 반대로 달리기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전략적인 사고로 고정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쫓기면서 시리즈로 1차, 2차, 3차 기업편, 미래편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카피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카피라이트의 중요성, 왜 카피 카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 동력, 바이오 산업의 주요, 이런 것들 그냥 꼭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꼭 읽히도록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비주얼의 필러, 비주얼이 허전하니까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이 합니다. 반대로 달리기. 그리고 무작정 달리는 것이죠. 계단도 달리고, 들판도 달리고. 그죠? 그 다음 3단계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의 발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크리에이티브 문제다. 컨셉트에서 아이디어로 광고화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1단계, 2단계 컨셉트 아이디어에서 장동건이가 나왔다. 장동건이가 뭐냐?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보다 인물이 되겠죠. 객관적 상관물인데 객관적 상관물이 됐을 때 이 물은 단어나 카피나 인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장동건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인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 딱 남는 거죠. 셀트리온 광고를 봤을 때 장동건이 남는 겁니다. 광고가 끝났을 때 연상이 되거나 기억 요소가 있다.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될 만한 카피나 비주얼이다. 다시다에서의 이 맛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사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장동건이 나오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그게 되는 거죠.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연결고리라는 이야기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가, 목표 고객이 있는가, 혜택이 있는가, 객관적 상관화가 좋은지 질문을 5개 이상 해봐라. 그래서 Q5, Question 5, 질문 5가지. 객관적 상관물 아주 좋은 사례가 있죠. 1984, 물론 40년 전의 광고입니다. 애플 맥킨토시 나올 때 광고죠. 1984년이라는 소설을 추약하고 추약해서 만든 그런 광고 크리에이티브죠. 이것도 우리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억눌린 사회, 극장에서 통제된 사회, 아주 회색 인간들도 있는데 거기서 컬러풀한 아주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장에 있는 모니터를 깨버리는 그런 광고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애플 런칭 광고입니다. 애플 런칭이 될 때 소개하는데 1980년이 다른 이유는 바로 애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4년이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애플이 통제된 사회, 그죠? 통제된 사회를 깨부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만든 아주 광고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오키저축은행입니다. 읍면입니다. 우리 저축은행 광고는 보통 이렇게 너무 부담을 갖는데, 유학가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재밌고 생활 속에 친구처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OK를 거꾸로 옆으로 누치면 읍면이 됩니다. 불가사리 편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바로 뭐죠? 객관적 상관물. 이 광고를 봤을 때, 오키저축은행을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요소, 연상 요소, 그죠? 구체적인 사물, 구체화시켰다는 이야기죠. 그 중심으로 해서 풀었습니다. 카피 이렇습니다. 불가, 연애 불가, 출산 불가, 내 집 불가 다 포기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읍면, 오케이면이죠. 저건 불가능만 외치는 불가사리. 저러다간 엠포스 상되겠어. 불가능. 저축하면 Y나 왜 안 돼? 저축 Y나. 이것도 유튜브에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K금융은행이 아주 친근하게, 이것도 이제 후발업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브랜드 연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읍면이라고 하는, 그죠? 불가사리 이것도 시리즈로 많이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강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브랜드 연상 효과를 준 그런 광고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는 이 효과는 E = MC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죠. M 매체, C는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는 컨셉과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효과가 제곱에 비례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광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에서 3단계에서 Q5에서 5가지 조건이 제가 달았습니다. 구체성입니다. 손에 잡혀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야 된다는 객관성.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확하게 일물 일설처럼 그 브랜드하고 그 메시지하고 딱 달라붙는 그런 고유성을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적확성이 나왔습니다. 차별성, 다른 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 OK 굿맨에서, 그죠? 읍면에서 불가사리가 됐던 객관적 상관물을 봤을 때, 아, 이렇게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연상 효과를 줘서 기억시키고, 그것을 가면은 내 생활의 문제, 대출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그런 혜택, 베네핏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창일의 Q5 발상법에서 중량이 봐서 구체성, 객관성, 적확성, 차별성, 혜택, 요 5개. Q5의 5가지 조건. 아시겠죠? 객관적 상관물의 5가지 조건.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의 광고 실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이디어 낼 때 좋고, 광고 비평할 때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오트를 꺾어봐. 이것도 최근 광고죠. 비오트를 꺾어봐. 부드럽게 만나게. 비오트 꺾어봐. 다양하게 빠지게. 비오트 꺾어봐. 누구라도 행복하게. 꺾어봐. 다양하게. 비오트 꺾어봐. 이 맛에 꺾는다. 모두가 사랑하는 토핑 요것. 비오트를 꺾어봐. 여러분들 이 카피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가 있습니까? 비오트를 꺾어봐를 키워드로 해서 계속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상 나오죠. 그죠? 비오트를 꺾어봐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속 반복 노출시켜라. 그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 윤여정이 나왔죠. 이것도 올 초에 나온 것 같은데, 니들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는 아주 강력한 카피로 지그재그라고 하는 브랜드를 잘 인식시키고 있죠. 물론 윤여정이 칸에서 여주조연상도 타고 브랜드가 아주 쭉가 올라갔죠. 그리고 굉장히 의외적입니다. 지그재그라는 젊은 패션인데 70대인, 물론 셀럽이지만은 70대인 노 배우를 등장시킨 것. 그것도 아주 낯설면서도 굉장히 강한, 또 우리가 한때 강한 낙인 효과를 주는 그런 모델 캐스팅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니들 마음대로 샀어요라고 하는 아주 자신만만한 카피 메시지를 던진 게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컨셉도 강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 E는 MC 제곱 효과를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지그재, 니들 마음대로 하면서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공익광고협회에 툭 쳤을 뿐인데 학교폭력 방지 예방 공익 광고입니다. 그죠? 톡 쳤을 뿐인데. 이것도 톡이라고 하는 키워드, 핵심 카피를 키워드로,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고 객관적 상관어가 되겠죠. 객관적으로 상관되는 어. 톡 하면은 학교폭력. 그죠? 그래서 연상 더블미니 카톡하고 뭐 이런 폭력하고 연동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연상 효과를 강하게 만든 그런 카피가 아니겠느냐. 가끔 가면 공익 광고가 좋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창일의 Q5 발산법입니다. 네 단계죠. 테마 스토리텔링이라 하겠죠. 어떤 주인공이 이 사건을 해결했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해줘라. 거기서 테마를 강하게 전달시켜라. 아이디어는 비선형 스토리텔링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항상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반전. 역발상을 통해서 반전. 소비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외적인 상황 연출. 그죠? 갑자기 더블 미닝으로서 카피 힘을 배가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반전에 포함됩니다. 그죠? 밋밋하게 기성전결이 흘러가는 아닙니다. 기성전, 성을 빼고 갑자기 성을 과대 포장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의외성을 주기 위한, 낯설게 하기 효과를 주기 위한 반전. 광고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반전을 줬을 때 그 광고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반전을 줘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총체적 순위상. 무엇이 남느냐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토탈 네트 임프레션입니다. 광고는 한 가지 혜택과 의미와 가치와 명분을 남겨야 된다. 복잡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핵심 단어와 핵심 비주얼 하나씩입니다. 카피와 아트가 광고 목표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그 강력한 메시지에 설득당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인상, 그죠? 우리의 연상 효과를 주는 연결고리로서의 키워드, 키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바로 키워드, 키비주얼입니다. 키워드가 뭐냐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카피 전체 카피가 잘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비오트를 꺾어봐라고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오트 꺾어봐에 대한 집중 효과가 좋고 그 카피 전략은 무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효과는 아까 이야기했죠. M, 노출 빈도, M. 크리에이티브 제곱에 비례한다. 크리에이티브 제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단순 산술 비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기본 질문입니다. OW1H. 보통 기사 작성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OW1H를 하면 좀 되는데, 광고에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그것도 같이 물어봐야 된다. 그죠? 이런 것 쪽에서, 이런 접근에서, 이런 방향에서도 질문거리, Q5 요소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회는 어떻게 가래? 요만큼, 그죠? 세제를 요만큼만 넣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광고 있죠.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만큼. 일주일에 한 번은 카레. 그런 것처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런 것도 제품 브랜드, 마케팅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상으로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카피 메시지를 개발해야 되고 그런 쪽에 질문을 했을 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OW1H가 카피라이터 만들 중요한 질문이다.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광고 창의성의 조건을 잊지 마라. 광고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제품을 파는 데 기여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상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광고 창의성은 일반 창의성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즉, 제품과의 관련성, 소비자 심리와 연결성, 트렌드,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성, 창의성 요소, 소비자 편익 중요하죠. 혜택, 베네핏. 그 다음에 광고는 우리 사회 문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공익성과 연관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익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의미와 가치, 우리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 광고인의 윤리입니다. 윤리로서 꼭 지켜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청의 연결고리를 잘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고 창의성의 조건을 잘 지켜야 된다.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객관적 삶 만들어라. 아까 브랜드하고 연결고리 이야기했었죠. 자, 그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두 개 더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회와 함께 한다. 그죠? 만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바로 의상을 완성시켜준다. 옷을 입는 걸 완성시켜준다. 미래의 가치, 우리가 꿈꾸는 가치 있는 미래는 그래서 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크는 올리는 거, 손가락이 함께 모으는 거, 이것이 전부 다 LG나 SK 하이닉스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상관물로서.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연결고리. 또 제가 볼 때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광고 용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인종차별하지 말라. 누구의 심령도 다 그건 색깔 구별 없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다 심장에서 똑같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심장은 똑같다. 왜 피부색 가지고 인종차별하느냐. 안 된다. 색깔 크레용도 흰색, 황색, 흑색이 있지만 크레용일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우리가 볼 때 인종차별이 없는 사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 볼 때는 다 살색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를 뿐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그죠? 색만 다를 뿐이지. 그 인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심장, 다른 것을 보여주고 같다고 하는 거. 그죠? 그건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브랜드 자산 지킴입니다. 브랜드 자산은 인지도, 그 다음에 품질, 고객, 연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자산이 강하다. 명품 브랜드 갖고 있는 브랜드 자산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인지도, 품질, 고객, 연상, 그 다음에 디자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 그죠? 이 광고를 봤을 때, 광고를 보고 난 뒤에 남아있는 순인상, 총체적 순인상, 이런 것들이 다 인지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연상 효과를 주고, 이런 컬러, 이런 디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브랜드 자산을 지켜주는 게 바로 카피라이터다. 물론 카피라이터는 좀 큰 개념으로서 볼 때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아시겠죠? 최초 상기율, 순수 상기율, 보조 상기율이 항상 높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말 많이 쓰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다. 그지? 팝콘 브레인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디지털 치매.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던 상태를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취약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알고리즘이 다 큐레이션 다 해주니까 그렇겠죠.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잃어버린 뇌를 우리는 갖고 있다. 비극적입니다. 카피라이터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조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와 거꾸로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카피라이터의 경쟁력은 바로 생각, 또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디지털 시대가 테크놀로지로 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카피라이터 저항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핵심들을 만들어내는 노력하는 사람, 더 좋게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이런 이야기죠. 카피라이터 역할은 관점 디자인입니다. 앞에서 많이 반복했죠. 사회현과 동체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이제 테드 톡스에 나오는 것인데 건물이 평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입체로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기도 하고 평면에 있을 때 옆에 있는 누워 있기도 하고 서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 다중 관점이죠. 그죠?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다
다중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역량,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즉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냥 보이죠. 입체적이냐, 평면이냐, 자냐구냐. 그래서 카피라이트 역할 첫째가 바로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다. 그 다음에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이게 어디 간 건가 그런데 사회 흐름과 동조시를 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함께 가려고 한다. 그죠? 연대의식이죠. 연대의식. 협동하는 영식. 그래서 더 좋은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런 메시지를 개발하는 사람,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 현재는 각자 도성이고 치열한 적자생존이죠. 정글이죠.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 광고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나온 광고입니다. 스위젠 광고죠. 이것도 사회 흐름과 좀 다르죠. 놀멍, 아이는 조용히 클 수 없다. 내일을 키워가는 KCC 스위젠. KCC 스위젠도 일반적인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라든지, 그죠? 또 H라든지 이런 거의 상위권 아파트 브랜드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좋다 하지 않죠. 이런 KCC는 완전히 차별화해가지고 다른 아파트 브랜드하고 다르게 전개하고 표현하고 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 아이들을 잘 키워하는 집이다. 내일을 키워하는 집이다. 그죠? 그래서 놀멍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 굉장히 좋은 광고 같습니다. KCC 스위젠 광고는 문명의 축들이라고 하는 젊은 신세대들의 어떤 부부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재작년에 굉장히 히트쳤었죠. 그래서 아주 광고 카피 메시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광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관점을 바꿨다.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도 사회 흐름과 동조시를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y죠. 이 점자로 보이는 게 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이런 문자를 만들어서 쭉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여기 한 6, 7년 전인가? 한 10년 가까이 됐구나.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어떤 걸 런칭을 하면서 새로운 기업 광고를 하면서 세계화하는 그런 단계에서 세계화 경쟁하고 시대정신이 생각, 창의력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 누가? 현대 자동차가. 그래서 기업 이미지 광고를 이렇게 전개해서 굉장히 호응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례는 관점 디자인에서 새로운 사례입니다. 잘 버리고 덜 버리는 바리스타. 우리 바리스타는 자기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공익 광고에서 호프 테이프를 붙여서 낭비하는, 그게 전부 다 쓰레기가 되고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배회사와 협력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한 배송 물품들에도 이런 호프 테이프가 사용되고 있다. 이 호프 테이프에는 미아 얼굴들을 해서 뜯으면서 미아 얼굴을 확인하고 미아를 찾는데 도움을 달라. 희망 테이프, 호프 테이프, 희망 테이프 캠페인을 전개했었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익 광고이지만은 새로운 관점이 하겠느냐. 잘 버릴 수도 있고 또 덜 버리게 되는 그런 바리스타를 버리스타로 만드는 그 카피, 재치, 이를 포함해서 공익 광고를 잘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례는 아주 연결되는 것이군요. 잘 버리고 덜 버리는 지구이스타, 버리스타. 잘 버리고 덜 버리는 스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인의 힘은 두 번째 직업입니다. 또 커피 바리스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한 광고입니다. 자,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더 better,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올림픽 정신이 작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아마추어는 최선을 다할 때 멈추지만 프로는 더 좋은 게 있다를 찾습니다.
올림픽 정신에서 세 가지가 있죠.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카피라이터는 더 좋게. 배럴가 있다, 배럴. 아마는 꿈만 생각하지만 프로는 땀을 생각한다. 훌륭한 카피라이터, 프로 카피라이터는 꿈만 내가 성공하겠다, 좋은 캠페인을 만들겠다, 성공시키겠다라는 욕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더 좋은 캠페인을 만들고 더 좋은 카피를 쓰기 위해서 1시간 더 노력하고, 그죠? 더 많은 사람과 회의하고 더 많은 소비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땀을 소중히 한다. 이게 바로 카피라이터가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과 연동해서 시대 정신과 연동하는 방법처럼 해서 나온 자연 발생적인 그런 강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갈망하라. 그렇지만 우직하게 실행하라. 자기의 갈 길을 가라. 카피라이터는 특히 곽강받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꾸준히 이야기하고 훌륭한 캠페인,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애드버타이징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광고 제작의 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꾸준히 갈망할 때 좋은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크리에이티브 개념도라든지 특히 Q5 발상법, 질문을 5개 만들어라,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 역할들을 이해하고 그런 발상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오늘 퀴즈입니다. 브랜드 자산을 이야기했었고, OW1H, OW3H, 그 다음에 Q5 발상법 5가지 단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번째 강의를 아주 어렵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광고도 있었습니다만 힘들게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